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공정시스템 및 안전연구실의 소우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신경망 기법을 기반으로 한 노출속도 산정을 위한 역추적 방법 연구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소개를 하게 되겠고, 관련 이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제안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결과를 말씀드린 후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진보할수록 저희의 생활은 편리해지지만 그 생활 주변에 에너지 시설의 증가를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에너지 시설 중에서 대부분이 그 위험한 물질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위험한 시설의 증가는 사고의 증가를 또한 동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위험 시설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그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응이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로 하게 된 연구가 되겠는데 위험 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위해서 센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서울대 연구팀에서 맡게 된 부분이 분산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피해 예측을 하는 전반적인 개요 그림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피해 예측을 할 때는 소스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서 릴리즈 레이트를 구하게 됩니다. 그 구해진 릴리즈 레이트, 노출 속도에 대기 정보를 합쳐서 분산 모델을 구하게 되겠고요. 분산 모델로부터 대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농도 분포를 구하게 됩니다. 그 구해진 농도 분포와 GIS 데이터를 합쳐줘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그 지역의 농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확산이 되는지를 그림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피해 예측의 일반적인 개요가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센서 네트워크 상에서는 그 소스 모델을 구하기 위한 그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스 모델을 구하기가 힘들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소스 모델을 구하기 위해서 추적 알고리즘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산 모델인데요. 분산 모델은 크게 물질 정보, 그리고 기상 정보, 그리고 관련 시나리오, 그리고 모델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계산 파라미터들, 그리고 소스 모델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들, 그리고 그것을 뭐 3D나 뭐 이렇게 평면으로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웃풋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분산 모델을 구할 때 가장 키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소스 머터리얼 누출 물질로부터 매스 플로우를 구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기존의 추적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타겟 트래킹은 실시간으로 타겟을 디텍팅하고 추적하고 확인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고요. 적용 분야로는 감시 시스템이라든지 잠수함 탐지기, 레이더 등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방법이 칼만 필터 방법과 MHT 방법이 있는데요. 칼만 필터 방법은 반복적인 연산 처리 방법으로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반복 데이터 연산 처리를 통해서 최적의 값을 찾는 방법이 되겠고요. MHT 방법은 멀티플 하이퍼서시스 트래킹이라고 하여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설을 정하게 됩니다. 그 정해진 가설은 베이지안 기법을 이용하여서 확률값을 매기게 되겠고요. 그 확률값 중에서 가장 큰 확률을 가진 가설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방법의 핵심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뉴럴 네트워크는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가 되겠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인풋 레이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값들이 그
선에 보시면 그 선이 웨이트 팩터가 되겠는데요. 웨이트 팩터가 곱해져서 히든 레이어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히든 레이어에서 그 들어온 값들을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비선형성을 구축하게 되고, 다시 그 나온 값이 다시 웨이트 팩터와 곱해져서 다시 히든 레이어로 들어가는 식으로 계산이 되겠고, 결과적으로 아웃풋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함수는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활성화 함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크게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위에 보이는 시그모이드 함수와 밑에 보이는 탄젠트 함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개, 이거 말고도 스텝 펑션이라고 함수가 있는데요. 스텝 펑션 같은 경우는 리니어란 경우를 설명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 시그모이드나 탄젠트 함수는 비선형성을 잘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신경망 방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백프로퍼게이션가 나는데 메소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단계를 설명드리면요. 처음에 네트워크에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고 포워드 방향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타겟 값을 비교를 하여서 에러율을 측정하게 되겠고요. 측정한 에러율이 기준치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이용하여서 웨이트 팩터를 업데이트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서 나중에 그 원하는 아웃풋 값이 나왔을 때 트레이닝을 멈추게 되겠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산 모델의 목적은 요구하는 모든 인풋 값들이 주어졌을 때 누출원으로부터 바람 방향으로의 농도의 데이터를 관측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분산 모델을 구할 때 크게 GIS 데이터와 기상 정보 그리고 소스 정보가 필요하겠는데요. 이번 시뮬레이션 하면서는 기상 정보와 GIS 데이터는 구축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고요. 그 소스 데이터를 추적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트래킹에도 그 누출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와 릴리즈 레이트를 추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일단은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와서 릴리즈 레이트를 가지고서 트래킹한 방법에 대해서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망을 이용할 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모델을 구성하는데요. 먼저 데이터를 준비하고 데이터를 그 모델에 들어가는 방식에 맞게 변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는 많이 알고 계시는 패스트를 통해서 염소와 암모니아를 대상으로 600개의 데이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바람 속도와 그리고 대기 안정도 그리고 리크 사이즈를 조절하여서 농도 프로파일을 다양하게 하여서 600개의 데이터를 준비하였고요. 그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14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같은 경우는 누출 속도 하나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델 빌딩 같은 경우는 600개의 데이터 중에서 360개는 트레이닝을 하는 데 쓰이고 120개는 밸리데이션 그리고 120개는 테스트를 하는 데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매틀랩을 통해서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그 변수를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풋 변수로서 센서 데이터가 있겠고요. 센서 데이터는 100m에서의 농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질 정보로는 밀도, 분자량, 끓는 점, 연용량, 증기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정 정보로서는 저장 압력 온도가 있겠고요. 기상 정보로는 상대 속도, 대기 압력 온도, 그리고 바람 방향과 대기 안정도, 바람 속도가 있겠는데요. 바람 방향 같은 경우는 릴리즈 레이트를 구현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고려를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로케이션을 할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때 좀 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으로서는 릴리즈 레이트가 있겠습니다.
매틀랩으로 그렸는데 모델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포인트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든 레이어의 숫자와 어떤 활성화 함수를 썼느냐는데요. 히든 레이어 같은 경우는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을 써서 20일 때 가장 최소의 에러 값을 가졌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액티베이션 함수 같은 경우는 탄젠트 함수를 썼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 위험 물질이 저장된 시설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위험 물질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염소면 염소, 암모니아면 암모니아 이렇게 단일 물질이 저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일 물질에 대해서 각각 시뮬레이션 돌려봤고요. 그리고 그 두 물질이 한꺼번에 저장되어 있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밑에 MSE와 R이 있는데 MSE는 민 스퀘어 에러가 되겠고 R은 리그레이션 밸류 값이 되겠습니다. MSE는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R은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값을 나타내는데요. 결과가 너무 잘 나와서 저도 좀 의심스럽긴 한데 일단 거의 에러율이 없는, 그러니까 실제 그 타겟 값과 아웃풋 값이 거의 에러율이 없는 좋은 결과가 염소에서도 나왔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염소와 마찬가지로 거의 에러율이 제로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염소와 암모니아를 합쳤을 경우에도 단일 물질보다는 에러율이 좀 더 있는 걸로 나왔지만 거의 타겟 값과 아웃풋 값이 거의 일치하는 그런 경향성이 나왔습니다. 예, 결론을 내리면 일단 트래킹 하는데 로케이션과 노출 속도 두 가지가 있는데 노출 속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트래킹보다 에스티메이션에 가까운데 예측하는데 성공을 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앞으로는 그 로케이션을 추적하는데 좀 더 방법론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그 시간 텀이 들어갈 수 있게 농도 데이터를 좀 더 이렇게 텀의 변화를 줘서 시간 텀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물질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